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을 배우게 될 텐데 이제부터 계속 개념 강의를 올려줄 테니까 이 영상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던 내용인데 이 다항식의 연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에 살짝 더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면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식을 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죠. 이때 여기 x 위에 붙은 이 제곱이 바로 이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있고 이 다항식의 차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제일 여기 높은 차수를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3차가 있다. 그러면은 3차식이 되는 겁니다. 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뭐 2x 5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앞에 있는 3차를 보는 게 아니라 5차가 가장 높은 차수니까 이 식은 5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문자를 얘기를 하고서 x의 개수를 찾아라 하면은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x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가면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나오니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얘를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안 붙어 있는 것.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 지금 더하기 빼기로 이어져 있는 애들 있죠? 얘네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는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인 중학교 때 배웠었던 다항식에 대한 용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떤 것이 좀 달라지냐면 아까 우리가 이 마이너스 3 하나를 보고 상수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자가 안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상수항을 이렇게 정의해요. 뭐냐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뭐라고 하냐? 아까는 x 앞에,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거. 동류항이란 것은 무슨 얘기냐? 특정한 문자. 여기도 특정한 문자가 붙어 있죠? 자,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류항이라는 건 위에서 설명 안 했으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같은 차수끼리 붙어있는 x의 차수가 같은 얘네들을 우린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뭐 5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 특정한 문자라는 게 붙은 정의는 무엇인지 자, 상수항, 개수, 동류항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식이 다항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x의 개수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까 개수는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있는 게 뭐예요? x. 얘죠, 얘. 자, x에 뭐가 붙어 있죠, 지금? x를 제외한 5와 y가 붙어 있죠,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의 개수는 5y가 되는 거예요. 5y가. 네. 특정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 그러면 x제곱의 개수 y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x세제곱의 개수는 3이고 y의 개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5x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 상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다항식을 x에 대한 몇 차식?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3이니까 x에 대한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럼 x에 대한 3차식으로 얘를 봤을 때 상수항은 무엇이냐? 자, 상수항이라는 것은 아까 정의가 무엇이었어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3차식, 특정한 문자를 뭘로 본 거예요? x로 본 거잖아요. x로. 그러면은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x가 없는 애 뭐죠? 얘는 다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2y제곱과 6만 x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어서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6이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y에 대한 2차식일 때, 자, y에 대한 2차식으로 봅시다. 그러면 특정한 문자를 y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y가 없는 항은 3x 세제곱과 플러스 6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y제곱 동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마이너스 2y제곱과의 동류항은 뭐예요? 뭐가 같아야 돼? 이 y제곱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y제곱이 들어있는 얘, 이렇게 x제곱 y제곱과 마이너스 2y제곱이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특정한 문자라는 단어들은 무엇이냐?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 x에 대한 2차식이다. 뭐 y에 대한 3차식이다. 또는 뭐 y제곱의 동류항을 찾아라. 마이너스 2y제곱의 동류항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 앞에 주어지니까 그 특정한 문자에 맞는 그 동류항, 개수, 상수항을 찾아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이게 무엇이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게 내려가냐면 차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차수가. 그러니까 아까 특정한 문자라고 했죠. 어떤 한 문자에 대하여서, 예를 들면 x면 x, y면 y, z면 z,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애에서부터 낮은 애 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서 차수가 낮은 애서부터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오름차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문자가 x죠. 그럼 여기에서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내려간다 하기 때문에 x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부터 내리는 순서대로 쭉쭉쭉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높은 차수 마이너스 3x 세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낮은 차수 x제곱 3x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x를 써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얘도 x만 가지고 얘도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항이다? 동류항이다. 같이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류항이고, 이런 동류항들은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x로 묶어서 여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z제곱하고 괄호치고 x 끝에 붙여주는 거. 자, 그리고 x가 없는 애가 가장 낮은 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차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그 상수항이 가장 낮은 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을 할 때도 y의 1차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y가 아예 없는 항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y가 아예 없는 항 보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세 개네요. 자, 얘네들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의 차수가 낮은 거는 1차 항인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2차 항인
4y 제곱 z를 적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이 부분 4y 제곱 z 이 부분은 y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4와 z가 상수항으로 취급이 돼요. 그럼 4z y제곱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